밤이 되면 후회스러운 마음이 밀려오고 아침이 되어도 마음 편히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나날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밤에는 여러 번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수면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약 85%가 수면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91세 현역 의사 무라카미 유키오입니다. 65년 동안 수면 의료에 종사해왔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의학 연구를 통해 단 하나의 황금 취침 시간이 고혈압을 개선하고 치매 위험을 42%나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1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기는커녕 지금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느낍니다. 그 비밀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 10분.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에서 엄선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을 모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봅시다. 다음 3가지 질문 중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이불에 들어가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3번 이상 잠에서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다. 만약 2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밤부터 확실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수면을 함께 되찾아 갑시다. 수면은 최고의 약이라고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65년 동안 의사로서 마주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몸의 세포는 회복되고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 속에 쌓인 유해 물질도 깊은 잠 속에서 확실히 배출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그 중요성은 현저히 증가합니다. 일본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겪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년, 그것은 손주의 대학 졸업을 지켜보거나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 7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의 어머니도 75세 때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고 심한 날은 2시간밖에 잠들지 못해 낮에는 계속 피곤해하셨습니다.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어머니의 고통에 마음 아파했고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아들로서 진심으로 어머니의 잠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수면의 기법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83세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개운하게 깨어나 아침 산책을 일과로 삼고 계십니다. 약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6시간의 깊은 수면만으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그리고 치매 등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질병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도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고령자의 질병 위험이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에 계속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잠의 힘으로 심신의 건강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이후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던 수면의 상식이 얼마나 많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노년기에도 확실하고 깊은 수면은 필요합니다. 단지 젊었을 때와 수면 패턴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것은 체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고 불리는 내부 시계가 있어 잠드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이 시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40대인 사람이 밤 11시에 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70대가 되면 밤 8시, 9시쯤 졸음이 오고 아침 5시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노화와 함께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그 분비 타이밍도 앞당겨집니다. 즉, 저녁 7시경부터 분비가 시작되어 9시 전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잠자리에 들면 가장 깊고 질 높은 수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습관에 얽매여 밤 11시나 12시까지 TV를 보거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활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분비 기회를 놓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수면, 이른바 딥슬립의 양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에는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40대에 비해 깊은 수면 시간이 무려 40%나 줄어듭니다. 이 깊은 수면이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질 높은 수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 환자였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기무라 요시오 씨. 당시 79세였습니다. 기무라 씨는 젊었을 때부터 야행성 생활을 하여 항상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생활을 바꾸지 않다가 70세가 넘으면서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도 여러 번 잠에서 깨는 악순환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의사에게서 수면제를 권유받았다고 하지만 기무라 씨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제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취침 시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과감하게 밤 9시 반으로 앞당기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7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높았던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5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매일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결국 몇 시에 자야 하는가?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 자다니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2021년 저희 클리닉과 국내의 대학 의료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침 시간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했던 분들은 그 외의 시간대에 잠들었던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무려 45%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진행된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성적이 28%나 높아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9시에서 10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70세가 넘으면 7시경부터 시작되어 9시 전후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작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골든타임을 놓쳐 밤 11시나 12시가 되어서야 잠들려고 하면 멜라토닌의 효과는 약해져 잠들기 어렵고 설령 잠들더라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고 다음날 아침은 피곤한 채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6세의 이시아 요코 씨. 그녀는 4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끈기 있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고 아침에는 두통과 권태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의 조언으로 그녀는 취침 시간을 밤 9시 반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은 못 잘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일단 일주일만이라도 시도해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단 3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 두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이전보다 확실히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시다 씨는 매일 밤 9시 반에 잠들고 아침에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맑은 공기 속을 산책하고 천천히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1세가 된 지금도 매일 밤 9시 반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4시 반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아직 주위가 어둑어둑한 고요한 아침, 저는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명상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의학 문헌을 읽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 또래의 의사 동료들은 이미 대부분 은퇴했지만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수면, 즉 음의 기운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기억해 두십시오. 70세가 넘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 정말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깊고 질 높은 수면을 얻기 위한 실천 방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높여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상적인 것은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천천히 수영하기, 태극권 등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였던 83세의 사토 코이치 씨는 밤 8시에 가볍게 조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밤에 잠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도록 권유했더니 놀랍도록 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밤중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가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졸음이 와야 할 시간에 몸이 각성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우선 TV 밝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 두도록 하십시오. 대신 잠들기 전 시간을 독서나 음악 감상, 가족과의 조용한 대화로 보내보십시오. 이러한 고요함에 둘러싸인 밤 시간은 몸에게 이제 잠잘 준비를 하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현명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실제로 7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홍차, 콜라 등의 카페인 음료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흔히 오해하는 것이 술입니다. 잠들기 전 술이 잠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얕은 수면만 늘어나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밤중에 깨기 쉬워지고 아침까지 푹 잠들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소량이라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밤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뇌가 이제 곧 잠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 8시가 되면 방의 조명을 낮추고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몸을 담그고 허브티를 마시면서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이라도 좋습니다. 또는 짧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십시오. TV나 컴퓨터, 운동기구 등 잠을 방해하는 물건은 가능한 한 두지 않도록 합니다. 실온은 18대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잘 활용하여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십시오. 빛과 소리도 수면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커튼을 사용하여 외부의 빛을 차단하거나 조용한 백색 소음을 틀어 주변 소음을 완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78세의 이마이 미오 씨는 침실에 TV를 두고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침까지 여러 번 깨는 상태였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권유했더니 일주일 정도 만에 잠이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 피로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 운동시간, 전자기기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 밤 루틴, 그리고 침실 환경 조성, 이것들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지치기 쉬우므로 우선 하나씩 2주를 기준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밤에 대비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잠들려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불면증이 찾아온 밤의 대처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분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이불에 누운 지 20분 이상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이불 밖으로 나오십시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면 오히려 또 잠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뇌를 자극하여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용한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미지근한 허브티를 마시거나 가벼운 수작업, 뜨개질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졸음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다시 이불로 돌아가십시오. 단, 이때는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졸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법과 점진적 이완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것은 478 호흡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함으로써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고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또한 전신적 점진적 이완법도 유효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종아리, 허벅지, 복부, 팔, 어깨, 얼굴 등 각 부위의 근육을 5초 동안 꽉 긴장시킨 다음 10초 동안 이완시킵니다. 이처럼 순서대로 전신을 이완시킴으로써 신체적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들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멈추는 마인드 오프 연습입니다. 고령자에게 특히 많은 것이 밤에 이불에 누우면 내일의 예정이나
과거의 일이 신경 쓰여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고민입니다. 그럴 때는 걱정거리나 신경 쓰이는 것을 일단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문제는 내일 아침 10시에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그 후에는 머릿속으로 조용한 숲이나 해변 풍경을 떠올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제 환자 중에 81세의 오카다 테츠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업 실패를 끌어안고 있어서 밤이 되면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고 정지 방법을 도입한 결과 1시간 걸리던 입면 시간이 단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처법은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에는 의존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잠들기 쉬워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자연 유래의 수면 보조제입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아로마 오일, 그리고 일본에서도 예로부터 친숙하게 사용되어 온 쑥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쑥은 한방에서도 예로부터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쑥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에서도 약을 끊고 쑥으로 바꿨더니 다음날 아침이 훨씬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적절한 낮잠은 밤의 수면을 오히려 도와줍니다. 핵심은 시간대와 길이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오후 1에서 3시 사이에 20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 시간대에 가볍게 졸음으로써 뇌의 피로를 회복하고 우아한 대항 활동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단, 늦은 시간이나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의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이상이 불면의 밤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대처법입니다. 20분 규칙으로 억지로 잠들지 않기, 호흡법과 점진적 이완법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생각을 멈추는 마인드 오프 습관,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 쑥, 캐모마일, 라벤더, 낮잠을 잘 활용하기, 모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실천해도 2주 이상 심각한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자가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상담하십시오. 수면 문제는 다른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는 노인들의 수면 습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힌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블루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90세,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은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등이며 이 지역의 노인들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심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식사나 운동과 더불어 수면 방식에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0세가 넘는 사람들의 무려 93%가 밤 9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6시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황금 수면 시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 저녁 식사를 하고 밤 시간을 조용히 보내며 자연스러운 졸음에 몸을 맡겨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 가벼운 운동이나 농작업, 정원 가꾸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 속에서 건강과 장수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등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생활 리듬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TV나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등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잠,
시에스타 문화입니다. 매일 오후에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에스타는 실제로 심장병 위험을 37%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취침 전 루틴도 매우 온화합니다. TV나 스마트폰 대신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조용히 대화하거나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등 마음 편안한 시간을 보낸 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장수자 우치야 요시씨라는 95세 여성의 사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8시 반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4시 반에 잠에서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벼운 체조를 하고 정원을 가꿉니다. 그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이웃 친구들과 수다를 즐기는 것이 일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70세가 넘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꾼 후 몸도 마음도 정말 편해졌어요. 그런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치야 요시씨처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의 질, 나아가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 이카리아 섬 사람들에게도 공통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역에서 채취한 허브로 우려낸 차를 천천히 마시고 촛불이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허브입니다. 예를 들어 세이지바 아베나딕테움 등 그리스 산악지대에 자생하는 허브를 말린 차는 긴장 완화 효과와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장수 지역 노인들의 삶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밤 9시,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일찍 자는 습관, 아침 5시, 6시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일찍 일어나는 생활, 햇빛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 오후 1시, 3시 사이에 20,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 취침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조용한 활동, 전자기기를 최소화하고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삶. 이 모든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등을 조금 일찍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 잠이 드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정돈되고 깊은 잠으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우리는 일이나 인간관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생활 리듬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당신이 지금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밤 9시, 10시의 황금 수면 시간만은 어떻게든 지켜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며칠 후, 몇 주 후에 큰 건강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황금 수면 습관의 요점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첫째,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과 패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고 멜라토닌 분비 시기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한밤중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몸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둘째, 70세가 넘으면 밤 9시,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연구와 블루존 장수자들의 생활 습관에서 도출된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깊은 잠을 유도하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을 도입합시다. 운동은 오전, 오후 이른 시간에 가볍게 합시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자제하고 전자기기에 빛을 멀리합시다.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 알코올은 피하고 몸을 이완시킵시다. 밤 루틴을 만들어 잠으로 향하는 습관을 몸에 가르칩시다. 침실은 조용하고 시원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정돈하세요. 넷째,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무리하지 말고 대처법을 실천하세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이불 밖으로 나옵니다.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으로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종이에 적어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연 수면 보조제, 쑥, 캐모마일, 라벤더를 활용합니다. 낮잠은 13시, 15시, 20,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현명하게 활용합니다. 다섯째, 세계 장수 지역, 블루존 노인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91세인 저 무라카미 유키오도 지금도 매일 밤 9시 반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상쾌하고 집중력 넘치는 하루를 오늘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의 속도로 편안한 수면 습관을 길러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수면이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는 당신의 수면 고민이나 실천하고 있는 노하우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의 지혜를 모두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건강한 나날을 만들어 나갑시다. 당신의 건강과 앞으로의 매일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